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작년 5월 달에 올렸던 그 임플란트 회사별 임플란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 동영상에 대한 댓글이 몇 개가 달리고 있습니다. 댓글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글을 달아드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진료적인 거나 댓글을 다신 분들께서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글로 쭉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해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상태를 직접 본 게 아니고 어떤 치료를 과정을 겪었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루어서 이런저런 말씀을 예전에 몇 번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글을 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에 임플란트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과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글들이 있어서 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메가젠이 제일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메인으로 쓰는 임플란트가 메가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메가젠 임플란트를 가장 선호하고 그렇게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템을 선호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치과 의사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시작할 때 처음 접했던 회사에 임플란트가 있을 거잖아요. 각 회사마다 드릴의 구조도 다르고 또 픽스처의 모양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저마다 이제 본인이 맞는 게 아무래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메가젠 좋아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오스템, 덴티움, 네오 이런 것들 선생님들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희 치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 최승원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 정보를 클릭하시면 그 치과의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했던 말을 그냥 쓰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느끼는 바예요. 이거는 이분은 이예은님인 것 같은데 이 글을 보고 되게 좀 고맙더라고요. 또 기억해 주시고 해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이렇게 있을 때 들어오셔가지고 어디 잘 다니시지도 못할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는 저도 처음에 제가 임플란트 처음 공부할 때 거의 15년 전 그때도 이제 지르코니아로 임플란트를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크게 상품화되어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자체를 나사로 만들어서 지르코니아를 뼈에 심는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보철물을 연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강도가 일반 타이타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필요한 강도가 충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상품화돼서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해서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약을 많이 쓰는 의원급 내과나 이비인후과나 가정의학과나 이렇게 약을 많이 쓰는 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약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료기관에 혜택을 제공을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근거를 남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적정 기준을 넘어가면 제공한 회사나 받은 의사나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있는데요.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실제로 리베이트는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어요. 일반 의료기관에. 그리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도 치과 쪽은 임플란트 회사에서 그렇게 막 리베이트를 하지는 물론 제 기준에서는 안 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쓰지 않고 있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임플란트가 오스템, 덴티움, 네오, 아스트라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이제 메가젠이랄지 디오나 이런 데서 저희 치과를 영업을 온다라고 했을 때 무슨 리베이트를 준다고 해서 제가 그 임플란트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임플란트라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치료를 하고 실패를 했을 때 부담이 너무 커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의료라는 게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있거든요. 내가 치료를 하는데 하나라도 만약에 실패를 했어. 그러면은 환자와의 관계도 좀 어색해지고 또 만약에 어떤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게 그냥 이유 없이 빠졌다. 뼈에서 굳지 않고 빠졌다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기존에 별 문제 없이 쓰고 있던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리베이트를 준다고 해서 그걸 다시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손에 익지도 않고 어떤지도 모르는 임플란트를 쓴다는 거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뭐 이 치과에서 어떤 특정 회사의 임플란트를 추천한다. 그거를 그렇게 막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료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게 크기 때문에, 실패를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저렴하고 뼈이식 하자는 소리 들을 거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것도 제가 참 안타까워요.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개원했을 때가 10년 전인데, 2009년에 제가 개원을 하고 군의관 시절에 혹은 뭐 2004년, 2005년 그 즈음에 보면 국산 임플란트를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덤핑이라고 저희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는 적어도 뭐 150에서 200만 원은 받을 때였고, 100만 원을 받는 치과가 있다. 그러면 되게 덤핑이다라고 했었고, 그게 세월이 지나서 임플란트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뭐 싸게 하는 치과는 제가 부산에서 지하철 광고를 봤을 때는 오구 플란트 치과라는 그런 그 광고도 봤었는데, 임플란트가 59만 원인 거죠. 근데 저가로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치과에서 본인들도 어떤 어느 정도의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박리담회식으로 가되,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뼈이식을 추가를 해서, 쉽게 말하면 좀 저렴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단가를 맞춘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건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쭉 10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치과계에서 일하시지 않는 일반적인 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런 식으로 뼈이식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먼저 의심을 하고 드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결국 치과 의사가 잘못한 거긴 한데, 임플란트는 60만 원이지만 뼈이식이 뭐 50만 원이 추가돼서 전체적인 비용은 11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뼈이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뼈이식을 하게 되면 수술 도중에 사진 찍어서 뼈이식을 얼만큼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게 이제 제가 했다 안 했다를 확인시켜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뼈가 이런 상태였고 뼈이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더 주의하시고, 뭐 이런 내용, 치료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는 찍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소위 인증샷이라는 걸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이런 것들이 좀 슬프기는 한데요.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뼈이식이 필요한 케이스는 꼭 뼈이식을 해야 되는 거고, 굳이 뼈이식이 필요하지 않은 케이스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뼈이식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치과 의사들이 결국 뿌렸던 씨앗들이 이렇게 나쁘게 돌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사보다는 의사의 시술이 중요하죠. 나사는 제가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픽스처의 퀄리티 자체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익숙한 임플란트를 쓰고, 자기가 쭉 10년 이상 시술을 하면서 내가 이 임플란트의 예후에 대해서 신뢰가 간다면 그런 것들을 쓰는 게 맞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보질 못해가지고 답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엑스레이도 없고, 일단 환자 입안 상태나 뭐 교합 물리는 상태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하면 더 상담을 드릴 수가 있는데, 멀리서 이제 글로 이렇게 쓰시면 제가 글로 써봤자 이게 두리뭉실한 것 같고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지식을 안다고 의사로 개원까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대략적인 내용이고, 그 밑에 이제 디테일한 거는 또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네. 세라믹 임플란트와 일체형 임플란트, 이거는 제가 쓰고 있질 않아요. 세라믹 임플란트라는 건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같은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치과 의사들이 막 메인스트림으로 쓰고 있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패하지 않는 임상이 목표라서, 뭔가 내가 지금 기존에 잘 해오고 있었는데 어느 회사에서 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덜컥 그거를 제가 쓰지는 않아요. 전자제품 같은 거는 저도 컴퓨터나 뭐 모니터나 이런 거 사는 건 되게 좋아해서 신제품이 나오면은 한번 써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일을 할 때 있어서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게 10년 전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사람의 입안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신제품이 나왔다고 새로운 표면 처리다 이래서 막 덜컥 써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써서 그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별 탈 없이 사용했다, 그거를 가지고 신뢰성을 갖고, 또 이게 더 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식립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제가 이제 하는 술식에 있어서 이제 변화를 주는 거는 있대, 임플란트 재료를 이렇게 막 저는 막 바꾸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원바디에 대한 궁금한 것이 많이 있네요. 원바디 임플란트는 장단점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바디 임플란트는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마다 재료 특성이 있나요?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들은 얘기로는 회사마다 CNC 밀링 기계라고 타이타늄 봉을 나사 형태로 깎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되게 비싸대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 기계가 몇 억을 하니까 다 막 들여놓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공장에 그런 기계들이 여러 대가 있고 각 회사마다 계약을 해가지고 뭐 거기서 깎아가지고 라벨을 붙여서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가 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깎는 그 원 재료 있잖아요. 타이타늄 환봉, 타이타늄 막대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막대기 자체는 임플란트 회사에서 그 막대기 자체를 주조해서 만든다고는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마 막대기 원재료는 어디서 사올 거예요. 회사마다 재료 특성이 크게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임플란트에서 회사마다 자기들이 이제 세일즈하는 포인트는 자기네 임플란트 회사의 나사의 모양, 보철물이 연결되는 부위의 모양, 표면 처리 형태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나사 자체가 그렇지는 않고 외산 임플란트는 외산도 이제 외산 나름인데 외산이라는 게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건 전부 다 외산인 거잖아요. 한국에서 나온 덴티움이나 오스템이나 네오 같은 이런 임플란트보다 훨씬 못한 외산 임플란트도 많고요. 그거보다 좋은 임플란트도 많이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라고 하면 외산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스트라나 스트라우만, 브레네막 같은 오랫동안 사용이 되고 임상적으로 인정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국산보다는 확실히 품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얘기들 도움이 되셨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냥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그 댓글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시끌시끌 하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오신 분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있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등산하려면 되게 힘들 텐데 숨쉬기도 힘들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서로 주의하고 지금 저마다 힘든 시기들을 다들 보내시고 계실 텐데 그래도 힘든 게 지나가면 또 좋은 것들도 찾아올 테니까 이 시기 잘 이겨내시고 또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서울 SC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